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광주 시민단체들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공법단체 3곳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의 양식장에서 여름과 겨울마다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수많은 세입자를 울린 임대인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세입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공법단체 3곳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단체들의 비판 성명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건데요. 보훈부가 예산을 쥔 정부 부처인 만큼 이 같은 대응 자체가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밤 국가보훈부는 5.18 공법단체 3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이들 단체의 비판 성명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훈부가 5.18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근거로 든 관련 법령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5.18 공법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치적 활동인지 해석이 다른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이번 사안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서 5.18 단체들은 이후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5.18 정신을 표명할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떤 일을 벌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5.18 단체는 이 계엄의 피해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낸 건 당연합니다. 봅니다. 정당한 이런 단체의 활동이에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보훈부의 행위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며 시대착오와 판단착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는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가 관련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낮 동안 정말 포근하겠고요. 오늘 기온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인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의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도 치솟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믿기 어렵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광주 시민단체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웃으며 당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냥 뭐 개선장군처럼 그냥 주먹을 날리고
그래야 쓰겠어요. 화가 너무 났어. 저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구속기간을 문제 삼은 법원에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까지 갖가지 법기술로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법 카르텔이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너무나 지난한 그런 시간과 이런 사법 불신은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규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석방을 지휘한 검찰도 내란 세력 동조자란 겁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석방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시민단체 내부에도 퍼졌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법 체계까지 내란을 옹호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저녁 7시에 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걸어 나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해야 한다. 거기에 모든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시기가 보여지도록 하는. 광주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윤석열의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라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시도지사 5명은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기술의 불상사가 된 윤석열 석방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의이자 시대정신인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결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용도 변경 취소 추진 논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지가 상승분, 사업자의 이익금을 환수해 공적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허송세월이고 감정평가 비용 등 날린 돈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공장 용지를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해 18억 5천여만 원의 지가 차익을 본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 씨. 전기차 정비공장 건설 계획이 3년째 제자리 걸음하며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 2천여만 원을 광산구에 현금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박 씨의 약속은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광산구에서는 빨리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땅 주인은 본인이 그 용도 변경 신청한 대로 그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시설로 용도가 바뀐 부지를 원래 산업시설 용지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며 시간만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청이 진즉 징수했어야 할 기부금 9억 2천여만 원은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박 씨는 이를 꼬이게 만든 건 본인이 아니라 구청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납부액서 낸 시점이 법이 바뀐 시점이에요. 저는 구청만을 두고 취소해줄 수 있다 하니 저는 취소를 냈는데, 아니 뭐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또 못 해주겠다. 이거 전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람 갖고 논 거 아니에요. 환수액 산정을 위해 그간 실시했던 토지 감정평가 비용도 하늘에 날린 돈이 됐습니다. 광산구와 박 씨는 2023년 10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박 씨가 먼저 지불하고 향후 박 씨가 낼 기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3개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앞서 2년치 결과자료 모두 실효됐습니다.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만큼 광산구민 편의 개선에 쓸 공적 비용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가 상승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3개월이 지나면은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하고.
광산구는 사업이 늦어지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절차는 조속히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업 개발 계획 승인에 따른 향후 절차를 이행을 응하시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네. 이제 본인께서 이행을 하시겠다는 답을 저희도 받아야 할 거예요, 정식으로. 행정은 공적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신뢰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이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인 40대 여성이 10년에 걸쳐 관리비 7억 원가량을 횡령한 뒤 잠적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대마초 1kg을 밀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인형에 숨긴 대마초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주지에서 대마초 흡입 도구를 적발한 뒤 케타민 등 다른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대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통합의대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까지 통합 선언을 했지만 자칫 내년도 의대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 2023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과 대학생들이 복귀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은 2026학년도에 한해서 적용하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전남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2026년 전남 통합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선언을 주도했지만 발표문에는 이 같은 전남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하며 복지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 법안 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남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의료인력 의대 정원에 대한 수급 총 정원을 정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보건의료 수급 추계위원회에 저들이 전라남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에서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2,000명 증원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의대생들의 교육할 대안도 제시 못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여수의 양식장에선 출하를 앞둔 돔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고수온으로 이번 겨울엔 저수온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폐사가 반복되는데 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파로 여수 양식장 74곳에선 30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액은 87억 원,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날이 풀리며 수온도 올랐지만 이상 수온의 후유증인지 물고기들의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더 죽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60% 이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여수시는 월동장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온이 비교적 높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양식장을 이동해 저수온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립공원 지역인 금오도 지역, 금오도 지구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월동장을 지정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키울 수 있겠다. 월동장 설치는 어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양식업이 없다며 매번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저수온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월동장을 지정해주지 않았다며 어민들은 예견된 피해라고 호소합니다. 어민들이 요즘에 참돔 같은 고수온 어종을 더 많이 키우거든요. 때문에 월동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월동장 이동에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죠. 반면 정부는 일시적인 월동장 설치 대신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해수부는 오늘 11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업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안에는 양식장 재배치와 규제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어민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어떤 현실성도 그렇고 일단 어민들께서 옮기려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구체화돼서 나가면 아마 그때 돼서야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정책 방향에 일부 어민들은 연안 양식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아파트 2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청년 세입자가 상당수인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 권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계약 종료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121명, 대부분 청년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98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형량이 비교적 무겁게 나온 건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합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서 제 돈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집값이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촌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전남 동북권에 통합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남 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 전남 동북권 내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런 법적인 이제 자문 그리고 행정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국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광주 사무실을 들러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안전대책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라남도는 추모 공간 마련과 무한공항 활성화 방안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240억 원을 투입해 2,100여 헥타르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식재적으로 따지면 나무 400만 그루를 심는 것으로 편백, 상수림 등 경제림 1,400여 헥타르, 큰나무조림 200여 헥타르 등입니다. 담양과 고흥, 화순과 장흥에는 꿀 채취가 용이한 헛개나무와 쉬나무 등 밀원수림 80헥타르를 조성해 양봉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군들이 새학기를 맞아 대학의 부스를 차리고 지역으로 전입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각종 지원금을 내걸고 있는데요. 인구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옥천에 있는 충북 도립대입니다. 옥천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에게 축하금을 준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옥천군 직원들이 나와 전입 장려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축하금을 준다는 말에 학생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오르는 물가에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지다 보니 귀가 더욱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이 알바를 따로 안 해도 되고 밥값 걱정 해결하니까 또 용돈벌이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옥천군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주소를 옥천으로 옮기면 최대 15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도립대 학생 80명이 축하금을 받고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충북 도립대 신입생이 400명, 기숙사 정원이 120명인 점을 고려하면 축하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셈입니다. 7, 80명 정도가 매년 꾸준하게 이제 옥천군으로 전입을 해줬을 때 그러면은 옥천군 인구가 주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이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옥천군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이 소재한 도내 시군 가운데 청주시와 충주시를 제외한 시군들은 너나 없이 축하금 등을 주며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하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나눠 지급하는 등 시군마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유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좀 분산해서 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을 더 머물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고 한 번에 받으면 또 한 번에 쓸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 등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구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군들은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입니다. 새학기만 되면 대학 캠퍼스에 등장하는 전입신고 부스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역대학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상업지역의 상황과 주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영향, 향후 도시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문화 다양성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촌 문제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 시민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는 초등학교 6학년 1,690명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빈곤, 인권 문제 사례를 학습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